유리창 같은 데에다가 투명 매트를 붙이는 건데요. 투명 매트의 두께를 해서 방한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기존에 샤시로 된 이런 알루미늄 샤시가 됐든 뭐 금속 샤시로 되는 부분에 또는 방문 같은 나무로 되어 있죠. 여기다 단열재를 넣어서 판매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현관문 같은 데도 안에 단열재 넣어서 판매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리창 자체에다가도 여기다가 투명 매트를 붙이는 이런 걸 하시면 되겠어요. 투명 매트의 두께는 거기다가 이게 투명 매트에다 유리석용 코팅, 예사라 유리막 코팅을 넣어가지고 붙인다는 거죠. 투명 필름일 수도 있지만 투명 매트를 붙이는 또는 프레시창과 프레시창, 유리창과 유리창 사이에 넣을 수도 있어요. 이거 하시면 방한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투명 필름이든 투명 매트든 여기서 홈을 파가지고 이게 또 오목한 홈을 파서 빛을 증폭할 수 있다 그러죠.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서 빛을 사방대 들어오는 것을 증폭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로등이나 자동전 전조등 해가지고 빛을 증폭하거나 색깔을 넣어서 컬러풀하게 수십 가지 색깔을 넣어 컬러풀하게 빛의 축제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럼 이거를 플라스틱 유리창에다 붙여도 동일하게 되느냐? 그럼요. 그렇게 해서도 수십 가지 색깔, 수백 가지 색깔에 컬러풀하게 들어가거나 이건 뭐 다이아몬드 코팅이 커팅이든 아니면 홈을 파가지고 하든지 빛을 증폭하는 구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원래는 플라스틱 유리창 자체를 가공을 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유리창이라든지 이런 기타 플라스틱 종류의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금색, 은색 다양한 알갱이를 염색을 해서 넣어서 컬러풀하게 만들면 되게 예쁠 텐데요. 지금 공예품으로 이 같은 제품을 사용하시면 이런 기법을 유리 제품 전체 플라스틱 제품 전체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게 어디서 사용하냐? 합성소묘 실에다가 금색을 다양한 염색을 넣어가지고 알갱이를 염색해서 그걸 결합해서 합성소묘 실이나 모든 것 실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 방법은 고무판, 고무 같은데도 제품, 라텍스 제품에도 기존에 이렇게 같은 소재로 라텍스다 같은 소재 또는 합성고무다 같은 소재 또는 천연고무를 동그랗게 알갱이를 넣어줘가지고 대중석 쿠션을 만들어주거나 신발 밑창 같은 데도 이렇게 줄 수 있다. 라텍스도 가능하고 이런 데다가도 금색, 연색, 다양한 색 컬러풀하게 이거는 플라스틱 조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다른 소재로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소재도 금속에도 이 같은 구조를 줘서 탄력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금속에도 이렇게 반탄력이 좋게끔 탄력을 만들어 준다라고 했는데 또는 거기다가 금색, 은색 다양한 염색을 해서 컬러풀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고무 같은 거를 이렇게 두께를 틀리게 해서 여러 겹 이렇게 수십 겹은 넣거나 또 홈을 파가지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보시면 홈을 파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떤 종이 같은 거 종이 같은 거 이렇게 볼판지 만들 때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이거는 종이에도 쓸 수 있고 스티로폼에도 쓸 수 있고 이렇게 겉으로는 평판이 안에도 홈을 파서 냉기나 열을 반사 복사하는 거죠. 종이 골판지, 플라스틱 이삿짐 할 때 그 플라스틱 기타 모든 골판지에 쓸 수 있고 이것은 비닐 소재나 투명 매트로 해갖고 들어갈 때도 겉으로는 평판 이렇게 해서 열을 단열재로 사용할 수 있다. 단열 벽지에도 들어가거나 바닥 장판에도 겉으로는 평판 안에 야외용 발포 매트도 여러 겹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안에 쿠션을 만들어주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놀이용 매트도 있고 매트 종류가 많죠. 매트 종류에도 사용하거나 할 수 있어요. 라텍스 제품에도 이 기술을 사용하거나 고무 제품, 플라스틱, 금속 제품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부표를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해서 안에
그렇게 수많은 부력을 만들어서 부표를 만들어 놓거나, 그렇죠, 하늘로 뛰어오르는 풍선 구조로도 만들어도 됩니다. 저는 비행기 소재, 비행기 드론 같은데 이렇게 금속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거나, 양력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동체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으며, 배 부력, 배에도 금속 철판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배 부력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원천 기술은 저 실험 기술은 여러분들이 되겠어요. 금속만 되느냐? 아닙니다. 금속만 되는 건 아니다. 다른 데도 다 된다. 플라스틱 창과 유리창 또는 플라스틱 창 자체도 이렇게 가공을 할 수 있고, 플라스틱 창 유리창에다가 이렇게 투명 필름을 붙일 때 거기서 이 기술을 써서 열이나 냉기를 반사 복사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렇게 기존에 어떤 폼 시장 있잖아요. 벽돌 폼이라든지, 전세계 벽돌 폼 시장 규모가 2029년까지 5,664억 달러까지 성장할 거라는데, 그 안에 또 기공을 넣어가지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는 기공을 넣거나, 전세계 벽돌 폼 시장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안에를, 겉에는 평판인데 여러 겹 넣어가지고 방한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벽돌 폼 시장. 벽돌 아니라 이렇게 보통 붙여서 들어가는데 거기다도 홈을 파서 접합하는, 바닥에 붙일 때도 접착제에 홈을 파서 접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판도 그렇고, 벽지, 단열 벽지, 스티로폼에도 그래요. 그래서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 원천 기술은 저, 실험 기술은 여러분들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겹으로 해갖고 안에 단열 벽지도 여러 겹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거나, 스티로폼도 이렇게 해서 방한 구조를 단열을 추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기존의 단열 벽지에다 폴라포리스를 방습 처리하고 방연 처리, 불연 처리 해가지고 폴라포리스를 파널 형태로 만들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같이 약간 부드럽게 유연한 소재 또는 딱딱한 소재로도 만들어서 단열 결합하거나 스티로폼 결합하거나, 석고보드 합판과 결합하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바닥판으로도 쓸 수 있어요. 바닥, 타일 이런 데서도 방한 구조로도 쓸 수 있다. 그러면 장판에다가도 폴라폴리스 소재를 결합을 시켜갖고 아예 가루로 만들어서 이렇게 장판 같은 데 넣어서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느냐, 또는 일반 벽지도 가능하고 단열 벽지도 가루로 들어가거나 스티로폼에다가도 가루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석고보드 이런 데도 가능하다. 기존에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고무 제품에다가 섞어줘 가지고 가루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거나, 합성섬유 이런 가루를 합성섬유 실 만들 때 그 안에 넣어줘 가지고 가루를 해서 뽑아낼 수도 있다. 그럼 보다 얇으면서도 따뜻한 소재가 만들어지는 거죠. 합성섬유 실 시장 규모가 전 세계 벽돌폼 시장 규모를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전 세계 벽돌폼 시장 규모가 2029년 5,664억 달러다. 이거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훨씬 따뜻하게, 단열 벽지 시장, 전 세계 단열재 시장 규모도 동일하게 이렇게 만든다 그랬죠. 2032년까지 1,068억 달러라는데요. 벽돌 폼 시장이 오히려 더 크네. 신기하게. 단열 벽지 시장, 전세계 단열 벽지 시장 규모가 놀랍게도 이거는 안 놀랍네요. 좀 작네. 어쨌든 이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기공을 안에, 이런 형태는 안에 기공을 만들어 가지고 수많은 기공을 넣어 가지고 할 수도 있다. 그 기공을, 근데 이런 형태가 더 나을 것 같아요. 판홈 이것이 단열을 확실하게 만들어내는 방법. 일반 기공보다 이게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저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러면 기존의 건축용 판넬의 종류가 뭐가 될 때, 겉으로는 평판이고 안에도 원목헌홈을 파서 이와 같이 단열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건축용 판넬 시장 볼게요. 건축용 판넬 시장 규모에도 이와 같이 전세계 판넬 시장이 2024년까지 2030년까지 2,495억 달러로 이렇게 만들어지. 그러면 이 건축용 판넬도 이렇게 판넬의 종류가 뭐가 됐든지 거기다가
폴라폴리스라든 기타 다른 섬유도 아까 제가 폴라폴리스판이랬는데 다른 섬유로도 가능합니다. 예, 동일하게 그걸 가루나 뭐 어떤 형태로 입자 형태로 만들어서 판으로 만들어 준다는 아이디어 자체를 쓰시면 되겠죠. 그것이 약간 그렇죠. 어떻게 유연한 판일 수도 있고 딱딱한 판일 수도 있다. 그것을 단열 벽지와 결합하거나 스티로폼 결합하는 이렇게 되는 불연 처리하거나 방습 처리를 해준다. 그걸 바닥재로도 사용하거나 그런 가루를 장판에 넣어주거나 벽지에 넣어주거나 금색 다양하게 염색을 하면 되죠. 유리섬유를 대체해가지고 판의 형태나 유리섬유처럼 해서 이렇게 실의 형태로 만들어 넣어가지고 할 수도 있다. 유리섬유도 케이스에 넣어서 이렇게 판의 형태로 만드시면 제기질이에요. 유리섬유를 판의 형태로 만든다. 이 기술 자체를 쓰시면 제기질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그래서 가루가 날리지 않게 한다는 거죠. 전 세계 유리시장 규모가 2024니까 2030억 달러라고 하는데 이것을 뭐 정확한 건 모르겠네요. 유리섬유 판이 있나? 유리섬유 판 시장 규모가 있긴 있네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제기질이 되겠다. 이게 훨씬 유리섬유보다 이게 더 따뜻할 거로 생각합니다. 여러 겹 가주면 되니까. 네, 거기다가도 그렇죠. 이게 여러 겹 가주면 이게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제기질이 되겠다. 네, 이런 것을 하시면 제기질이 된다. 뭐 다른 섬유로도 가능하냐? 다른 섬유도 가능하다. 판의 형태로 만드는 거죠. 부드러운 판, 유연한 판, 딱딱한 판 또는 다른 것과 결합해도 된다. 가루 구조로 들어가서 장판 만들거나 벽지, 단열 벽지 이런 거 결합해주거나 스티로폼과 결합해주거나 기존의 건축용 판넬과 결합할 수 있다. 건축용 판넬에 결합해서 저기 파티션하고 결합해도 되겠죠. 파티션을 결합해서 이것을 전세계 건축용 판넬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2,495억 달러라는데요. 굉장히 여기다가도 샌드위치 패널 이 샌드위치 패널 이 부분에도 이렇게 만드실 때 그래서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여러 겹 접합하는 기술을 이렇게 전 세계 단열 판넬 건축용 판넬 시장에 있어서 홈을 파서 이게 스티로폼에도 들어가고 단열 벽지도 들어가고 단열재도 들어가고 그 벽돌 폼에도 이 기술이 들어가 평판 홈. 이건 신발 밑창에도 들어가요. 고무판에도 들어가고 플라스틱판, 금속판에도 들어가. 소재에 상관없이 들어갑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합성섬유 실 같은 데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쓰기는. 제 생각에는 합성섬유 실을 그냥 폴라포이스에서 가루를 좀 집어넣어서 합성섬유 실을 폴라포이스 아니더라도 다른 소재라도 서로 다른 소재가 안에 들어가는 기술을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다른 섬유 제통을 안에 넣어주고 이게 합성섬유 실을 만든다는 거죠. 또는 거기에 뼈대를 금속 가루가 들어가거나 천연 돌가루가 들어가는 기술, 아라메드 섬유에다가 꽈가지고 이렇게 금속을 꽈가지고 거기다 넣어주고 심지로 거기다가 금속 가루나 아니면 그 천연 돌가루를 넣어서 하거나 유리석용 코팅해서 유리망 코팅을 넣어서 제조한다는 거죠. 실리콘 뭐든 탄소 섬유도 그렇고 뭐든 카본 소재, 그다음에 합성섬유 나일론과 모든 실구조, 스판덱스 이런 데 넣으면 굉장히 매끄러울 거다. 이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단 약간 내부안에 홈을 파가지고 들어가는 구조도 있을 수 있겠다. 전기선, 통신선 이런 이렇게 광섬유선 안에다가 홈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도 이렇게 빛을 그 안에 가두거나 이게 밖으로 열이 차단이 되는, 열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기술도 쓸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홈을 파가지고 홈을 뭐 이런 식으로 판다는 거죠. 이렇게 판다는 거죠.
쿠션을 준다는 거죠. 건축용 판넬 시장에서 이 기술을 쓰시면 여러 겹 쿠션을 줘가지고 하거나 이 건축용 판넬에다가 구조용 알루미늄을 그 폴라포이스를 불연 처리, 방습 처리 해가지고 가루를 넣어줘가지고 단열을 한다면 이게 훨씬 나을 거죠. 그럼 폴라포이스만 되느냐? 아니다. 다른 섬유 정도도 상관없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티로폼에다 가루를 넣어줄 수도 있고 단열 벽지나 단열재 벽돌 폼에다 넣어가지고 단열을 만들 수도 있다. 벽돌 폼에다 구조용 알루미늄을 가루를 넣어줄 수도 있다. 단열 벽지에다가도 구조용 알루미늄, 냉기나 열을 반사 복사한다. 그래서 스티로폼에다가도 구조용 알루미늄 가루를 넣어줄 수 있다. 장판에다가도 벽지에다가도 구조용 알루미늄을 집어넣어서 단열 벽지가 되고 열이나 냉기를 반사 복사한다. 쓰시면 또 아스팔트 도로 같은 데도 이것을 넣어서 할 수 있다. 고무 제품에도 넣어줄 수 있고 플라스틱 제품에 넣어줄 수 있고 금속에도 넣어줄 수 있다. 샌드위치 건축용 패널 만들 때 이 기술들에도 이것도 넣어줄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샌드위치 패널 만들 때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샌드위치 패널을 만들 때 여기다가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만드시고 건축용 판넬 만드실 때 이 기술을 넣었으면 훨씬 더 이렇게 열에 강하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 여러 겹 칠해주면 되죠. 넣을 때부터 제수 만들고 여러 겹 칠해서 열에 조금 더 강하다라는 것이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 안에 보면 건축 이렇게 샌드 패널도 안에 많은 수많은 기공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만들 바야 기공보다는 이렇게 판홈 이 오목골처럼 적용한다는 거죠. 이것이 낫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판홈 이렇게 이게 더 낫다라는 거죠. 이게 더 기공 방식보다 훨씬 따뜻한 거죠. 제가 이것도 침대 만들 때 자전거 안정, 오토바이 안정 만들 때도 병원용 침대나 군용 야전 침대, 소파 이런데 자동차 의자 만들 때 이게 뭡니까? 여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고밀도 탄력펌 쿠션, 고밀도 탄력펌 쿠션, 고밀도 탄력펌 쿠션 이런 식으로 쿠션에 대고 두께를 틀리게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푹신한 소재가 되고 스프링 없는 자전거 안장, 또 오토바이 안장, 스프링 없는 이런 침대, 스프링 없는 자동차 의자가 만들어진다 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소파도 그렇고 이렇게 침대도 스프링 없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라텍스 제품에도 적용할 수 있다. 고무 제품에도 이 기술을. 그러면 고밀도 탄력펌 같은 유사한 소재도 되느냐? 당연히 됩니다. 당근바다로.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도 이게 이렇게 샌드백을 만들거나 샌드백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주먹 받아주는 이렇게 건투 주먹 받아 그걸로도 만들 수 있다. 아니면 오토바이 헬멧 시장이 굉장히 큰데요. 오토바이 헬멧 시장이 오토바이 헬멧 그 안에다가도 군용 모자, 군용 그 헬멧에다가도 써줄 수 있어요. 전 세계 오토바이 헬멧 시장 규모에도 252억 달러로밖에 성장할 것으로 크죠. 그래서 안전모 같은 데도 이렇게 이 광식 얇게 들어가면 되잖아요. 좀 불편하시면 군용 헬멧에도 들어가서 쓸 수도 있고 편리하게 자전거용 헬멧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몸을 이렇게 딱 이렇게 받아주는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것도 할 수 있다. 물에 뜨는 소재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물에 떠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고밀도 탄력펌만 했다가 이렇게 쿠션 넣는데 고밀도 탄력펌에다 많은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고밀도 탄력폼 자체에다가 이렇게 오밀도 오목한홈을 갖다 여러 겹으로 이렇게 코팅 판홈 이런 식으로 해요. 고밀도 탄력폼 이렇게 만들면 고밀도 탄력폼도 이렇게 좀 더 좀 낫지 않을까. 한 개 넣을 수도 있고 두 개 넣을 세 개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겹으로 넣어주는 그런 기술. 이건 장판 같은 데도 사용하거나 단열벽지, 단열벽지나 스티로폼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어요. 구조용 어떤 건축용 판넬에도 넣어줄 수 있고, 이거를 물놀이용 매트로도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다 추가로 해서 공기를 집어넣는 것, 이런 소재가 있고 여기다가 추가로 해서 공기를 집어넣는 것이 여러 개. 이런 게 있고 공기 집어넣는 것, 이런 게 있고 공기 집어넣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치해서 물에 뜨는 용으로도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원천 기술은 저거, 실험 기술은 여러분들이 되겠다. 배 소재를 만들어도 되고 물놀이용 매트 소재를 만들어도 되고 항공기용으로도 상관없다. 항공기에다 공기 집어넣으면 어떠냐라는 거죠. 공기 주머니를 달자 그랬죠. 패러글라이딩, 낙하산, 드론 같은데 그래서 항속거리를 늘릴 수 있다고. 그래서 공기 주머니를 다는 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소재로 비행기 소재로 금속이 아니더라도 돼요. 만들어서 양력이나 배에서는 부력이겠죠. 그래서 만들고 여기다 공기를 한 겹, 두 겹 이런 거 배치하고 공기 주머니 넣어주고 옆으로 길게 한 겹 넣어주고 이것도 밑에 배치하고 공기 주머니 넣어주고 공기 주머니가 여기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기를 여러 겹 집어넣어 갖고 부력이나 양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한번 버리고 이렇게 타격하는 이게 드론 같은 시장에 적합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드론 시장 이렇죠. 엄청나 크죠. 전 세계. 전 세계 드론 시장이 2030년에 548억 달러로 군사용으로 이게 엄청나게 쓸 것 같은데요.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다가 이런 금속 소재나 금속 소재 아니더라도 되잖아요. 금속은 필요한 뭐가 있어요, 드론이. 그래서 이렇게 종이로도 막 골판으로도 만들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렇죠. 이런 식으로 홈을 해서 부력이나 양력을 배에나 이렇게 만들어내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공기 주머니를 공기를 집어넣어서 상속거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바람이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그 공기 주머니를 안에다 넣어주면 되죠. 네. 안에다 넣어가지고 겉에는 이렇게 금속 플라스틱이 됐든 뭐가 됐든 금속이 됐든 이렇게 해주고 안에다가 공기를 집어넣고 안 넣고 공기를 한 겹, 두 겹, 세 겹 넣어주면 탄탄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것도 클 것 같은데요. 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